1차 부식 활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대표 유형 위주로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과제는 금요일날 본 수업까지 그때까지 다 마무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차 부등식 활용은 우리가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했었던 것처럼 문장을 보고 그것을 식으로 세우고 그 식에 맞춰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문제들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봅시다. 차가 6인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다고 하는데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x라고 하겠대. 큰 수. 큰 수가 x면 작은 수는 뭐가 됐을까? 6 차이가 난대. x-6. 얘가 큰 수고 얘가 작은 수가 됐을 거야. 그런데 합이, 두 수에 대한 합이 20보다 작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뭐가 됐을까? 얘 계산해 주시면 2x-6이 20이었을 거고 2x는 얼마야? 26. x는 얼마야? 13.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다면 결과물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뭐가 될까? 따라서 뭐라고 적어줘야 돼? 12라고 적어줘야 돼. 그지? 가장 큰 수라고 적혀져 있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가장 큰 정수인 거고 13은 포함하고 있지가 않지. 이해돼? 만약에 여기에 홀수라고 주어져 있었다면 마찬가지 똑같은 식을 세웠어. 그러면 가장 큰 홀수를 물어보고 있는 것일 거 아니야? 그럼 가장 큰 홀수는 뭐라고 적으셔야 돼? 11이라고 적으셔야 돼. 따라서 그냥 방정식처럼 세워서 이 부등식을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반드시 정확한 부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 이번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78보다 작대. 연속한 세 자연수 한번 생각해봐봐. 3, 4, 5라든가 또는 6, 7, 8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었겠지. 그럼 이런 숫자들의 특징은 가운데 있는 수를 제가 x라고 잡는다면 그 숫자보다는 1만큼 클 거고 그 숫자보다는 1만큼 작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다 보니까 한 수를 x라고 잡으면 또 다른 수는 x 플러스 1, 또 다른 수는 x 마이너스를 잡아주시고 얘네들의 합 미 78보다 작다라고. 그럼 식 세워주면 어떻게 될까? 1-1은 소거됐을 거고 3x만 남겠지? 그 다음이 78이라는 거야. 그럼 x로 가능한 값은 뭐가 됐을까? 얼마지? 3 집어넣으시면 26. x는 26보다 작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선 가장 큰 자연수니까 x로 가능한 값은 뭐가 있는 거야? 25. 얘가 25라는 거야. 물론 24일 수도 있고 23일 수도 있겠지. 이것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다만 가장 큰 세 자연수니까 가운데 있는 값도 가장 큰 놈이 됐을 거야. 따라서 가운데 있는 값도 얼마로 생각해야 돼? 25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수는 26. 그것보다 작은 숫자는 24. 따라서 정답은 뭐라고 적으셔야 돼? 24, 25, 26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가장 큰 세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괜찮니? 정확하게 정답도 잘 적을 수 있으셔야 돼요. 봅시다. 준상이는 3번의 수학시험에서 91점, 82점, 95점을 받았는데 4번에 걸친 수학시험의 평균이 90점 이상을 받으려면 4번째 점수, 얘가 x점이야. 이 점수를 몇 점 이상 받아야 됩니까? 를 묻고 있는 문제야. 평균을. 결국에는 우리는 4번에 대한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근데 평균 어떻게 계산해? 전체 총합을 4로 나누시는 거죠. 지금 4번의 시험이니까. 따라서 91, 그 다음에 82, 그리고 95, 그리고 x를 다 더한 다음에 얘를 4로 나눈 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가 9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치? 근데 지금 요 X라는 놈은 시험 점수니까 너희들 시험을 봐서도 알겠지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인 경우도 있어. 따라서 여기에서 무조건 막 자연수만 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결국엔 나머지 단순 계산이야. 91 더하기 요 한번 우리 계산해보자.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고마워. 268 더하기 X가 얼마라는 거야? 4로 곱해주시면 360. 그럼 X는 360 빼기 268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X 값은 얼마가 됐을까? 92. 그죠? 92면 될까요?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점수는 92점 이상이 되는 거죠. 이해돼? 93도 아니야. 여기서는 동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소수점이 계산이 되더라도 그냥 이거 점수 자체야. 점수다 보니까 개수가 아니잖아. 그치? 넘어갑시다. 전혀 어렵지가 않죠. 조금 이따 어려워집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동일해. 계속 그냥 연습한다. 그냥 즐겨 엔조이야. 봐봐. 한 개 1,400원 하는 도넛 4개랑 한 개 800원 하는 쿠키를 사려고 합니다. 전체 가격이 2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쿠키는 도대체 몇 개 사야 되냐? 전체 몇 개 살 건데? 몰라. 여기선 도넛은 1,400원짜리 4개래. 그럼 도넛 값은 얼마인 거야? 1,400에 곱하기 4가 되는 것이고 쿠키 값은 얼마야? 800x인 것이고 그치? 얘네들 더한 값이 어떻게 돼야 돼? 2만 이하여야 된다. 괜찮아? 그래서 요 식을 적어 달라는 거야? 아유 너무 복잡한데 0 2개씩 지웁시다. 그 다음에 4로도 나눠줍시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14만 남아있을 거고 2x가 있을 거고 얘는 5 요는 살아있죠? 10이 됐겠네. 괜찮아? 그렇다면 2x는 50 빼기 14가 됐을 테니까 2x는 얼마야? 36. 따라서 x값은 얼마야? 18. 여기 등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18. 이해될까? 여기에 만약에 20만원 미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가 다 등호가 이렇게 빠지겠지. 그럼 그때 정답은 또 뭐가 돼야 돼? 17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등식은 부등식으로 풀어야 돼. 방정식처럼 식 세워서 푸는 친구들 절대로 안 된다. 부탁드립니다. 봅시다. 다정이는 인터넷 슈퍼에서 사과와 감을 합해서 12개를 사려고 하는데 사과는 1,000원, 감 한 개는 800원, 배송료가 2,500원이면 전체 가격이 13,000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럼 전체 가격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과 값이랑 그리고 감값이랑 그리고 배송료랑 를 합친 게 전체 가격이잖아. 사과값 얼마니? 사과값 내가 얘를 X개를 산다고 한다면 감은 12-X개를 살 거야. 그죠? 얘는 12-X개를 살 거야. 감은 확인해 봅시다. 사과값 얼마야? 1000X. 그 다음에 감값은 800 곱하기 12-X. 그 다음에 배송료 2,500원. 이고 이 값이 13,000원 이하여야 돼. 마찬가지 항이 지금 총 4개가 있네요. 4개가 있는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0 2개씩을 지우고 시작합시다. 그렇다면 10x 더하기 8에 12-x에 25가 얼마다? 14입니다. 130이다. 라고 식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호 포함되어져 있고 자연수니까 요 놈에 대해서 보를 잘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 여기까지만 남기고 넘어가죠. 봅시다. 마찬가지 현재 형의 저축액은 16,000원이고 동생은 8,000원이고 그 다음에 형은 매달 1,000원씩 동생은 매달 2,000원씩 저축하는데 X개월이 지났대. 그렇다면 형 돈은 기존의 16,000원에다가 매달 1,000원씩이니까 X개월이 지났으면 1000X만큼이 더 커졌겠지. 동생은
8,000원이 원래 금액이었는데 2,000원씩 이번엔 저금한대. 형을 이기고 말 테야. 뭐 이런 의미였나 봐. 2,000X1씩이 더 보태졌겠지. 이렇게 됐더니 몇 개월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겠습니까를 물어본 문제야. 이해될 수 있겠어?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0 3개씩 0 3개씩 지우기 시작하자. 그렇다면 16 플러스 x가 8 플러스 2x가 됐을 것이고 이항하시고 이항해 주시면 16 빼기 8이 2x 빼기 x가 됐겠지? x는 얼마가 된 거야? 8. 따라서 정답은 몇 개월? 9개월 후부터야. 알겠지? 9개월 후부터. 가끔가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 표현 대신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몇 개월 이상이 지나야 이런 표현 나와. 근데 여기서 요 이상만 보고서 여기 등호 붙이면 안 돼. 알겠지? 결국에는 8개월 때는 같아지는 거고 9개월 이상이 지나야지 동생의 저축액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이상이라는 표현에 속지 말고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부등식을 세워야 돼. 넘어갑시다. 또 보드카페 이용 요금은 요즘은 보드카페 없죠. 막 보드게임하고 막 플스 게임하고 이런 데가 있었었는데 예전에. 있어요? 오, 아직 있어. 어디에? 상일역 쪽에? 고레일 쪽에? 저기 고레일 사거리 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봅시다. 보드카페 이용시간 1시간까지는 4,000원인데 1시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요금이 추가된대. 이때 이용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까? 딱 시간 되면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럴 때 X분이 더 지났어. X분이 지난 거야. 1시간 이후로 말이죠. 알겠지? 아니야. 그냥 전체 시간이라고 합시다. 전체 시간이 X분이야. 근데 그 중에 60분 있죠. 그 중에 60분만큼은 그냥 4,000원이야. 전체가 통 4,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분이야? X-60분이지. X-60분에 대해서는 1분당, 여기서는 1분당 50원씩의 추가 요금이니까 여기서 되는 추가 요금은 얼마야? 50 곱하기 X-60이었겠지. 맞니? 얘네들을 더한 거 4,000원에다가 50에 X-60을 더한 거 그 값이 저 6,500원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0 똑같이 지우자. 그 다음에 5로 혹시 나눌 수 있을까? 5? 5, 8에 40이니까 여기서는 80만 남을 거고 여기서는 X-60만 남을 거고 5로 나누시면 130이 됐을 거고 그죠? 그 다음은 X-20이고 130일 것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X는 뭐가 돼야 돼? X는 플러스 20이고 왜 이러지? 110 그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 그죠? 최대 110분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거야. 괜찮을까요? 요런 의미다. 그래서 요렇게 식세우는 것도 다시 한번 봐봐. 전체 X분, 60분, 요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이 어려워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봅시다. 원가 4,500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원가가 4,500원이야. 그런데 정가를 정했나봐. 정가는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지. 내 노력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다 받아야 돼. 물론 4,500원보다 더 클 거야. 그치?
그 가격을 내가 X1 난 이 정도 받을 거야 라고 처음에 정했는데 안 팔려.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10%를 할인했더니 팔렸대. 그렇다는 얘기는 X1에서 100분의 10X만큼을 깎아줬다는 거지. 이만큼의 가격이었던 거야. 얘가 판매가. 그렇다면 이익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익은 결국엔 전체 판매한 판매가에서 뭘 빼야 돼? 원가를 빼주면 걔가 바로 이익이야. 그치? 근데 판매가가 얼마래? X-100분의 10X. 알겠지? 그 다음에 원가는 얼마래? 4,500원. 맞니? 그랬더니 얘가 원가의 30%, 4,500원의 30%라는 거죠. 원가의 30%. 여기서 따로 계산합시다. 30% 계산하시면 얼마야? 0에다가 3호 15에다가 1350원쯤 되겠네. 1350원. 1350원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어요. 얘가 바로 최소한의 이익인 거야. 따라서 등호는 이렇게 붙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 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봐. 얘는 100분의 90x 다시 말하면 10분의 9x가 된 거고 마이너스 4,500의 값이 1,350이다.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 요렇게 요거랑 원가, 정가, 판매가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요 과정을 그대로 쫓아가 보면 절대 어렵지가 않아.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이익이 얼마인지. 근데 그 이익이 이거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부동가 있는 것 뿐인 거야. 알겠죠? 요게 지금 이익인 거죠. 이익은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좀 연습해 보시고 다른 문제도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집안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 가격이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 가면 600원이래.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 왕복 교통비가 전체가 1,000원이라면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 경우에 할인 매장 사는 게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미 내 마음은 할인 매장에 한번 바람 쐬러 갔다 오겠다 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근처라면 어디가 있을까? 이케아에 있는 이케아 다이소 가봤어요? 엄청 크죠? 이제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야. 그냥 동네 편의점 같은 데 사도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X자를 살 거야. 엄마! 나 X자를 살 거야. 그런데 집 앞에서 사면 800X인데 저쪽 할인 매장에 가서 사면 600X원만 내면 돼. 그런데 대신 차비가 붙기는 해. 그래도 얘가 훨씬 싸. 나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훨씬 싸야 되는 거지. 그치? 훨씬 싸다란 얘기는 금액적으로는 작다란 얘기야. 금액적으로는 작다. 근데 만약에 같아봐. 엄마가 보내줄까? 안 보내줘. 야, 날도 더운데 그냥 집 앞에서 사. 똑같은데. 너 괜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따라서 여기 등호가 붙으면 안 돼. 무조건 더 싸야 돼. 무조건 더 금액적으로 작아야 된다.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얘도 마찬가지 이런 건 좀 조심해 주셔야 돼. 우선 0 지우는 것은 단순 계산이니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항해 주시고 이렇게 됐겠지?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정답은 뭐였을까? 6이어야 돼. 6자루 사야 돼. 6자루 이상을 사야 되는 거다.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 몇 자루 이상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등호 붙이는 순간 이 문제 날아가는 거야.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 이거는 중요치가 않아. 알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이상이라는 표현을 붙여놓는 것 뿐이야. 이쪽에 등호 붙이면 안 된다. 봅시다. 이번에도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에는 한 사람당 4,000원이 입장료에 30%를 할인해 준대. 30명 미만의 단체는
몇 명 이상서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까? 당연히 30명 미만이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 안 되지. 근데 그 학급 회장이 이렇게 매표소에 간 거야. 야, 내가 너희 회비 낸 거 보니까 내가 회비 최대한 좀 아껴볼게. 이렇게 딱 갔더니 그냥 나는 X명이야. 우리는 30명 미만이니까 하나당 그냥 4,000원씩 그냥 내면 돼. 4,000X1씩 내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스마트한 학급 회장으로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복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렴하게 살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30명 이상에게는 30% 할인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니까 그러면 살짝 여기서 뻥을 치는 거야. 몇 명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요? 30명이요. 우연하게 딱 정확하게 30명이 왔네요. 라고 하면서 딱 30명이라고 뻥을 친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있는 매표소는 30명 오셨어요? 그렇다면 30명에 4,000원이니까 요만큼을 내셔야 되는데 저희가 요번에 30%를 할인해 드리니까 70%만 내세요.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내가 스마트하게 뻥친 금액이야.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냈으면 그냥 이대로 실제로 그냥 내야 되는 금액인 거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미친 거겠지. 아니 왜 뻥까지 쳐가면서 금액을 더 많이 내냐고. 얘는 지금 낸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실제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해야지 뻥칠 수가 있는 거지. 얘 얼마나 살이 떨렸겠냐고. 거기는 매표소 직원이 와서 30명 아니잖아요 아저씨. 아저씨는 아니구나. 30명 아니잖아요 학생. 또 이러면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러니까 얘가 30명이라 뻥칠 정도로의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금액이 훨씬 더 작아야 돼. 같으면 안 된다. 같을 바에는 왜 뻥을 치냐고. 그냥 내고 말지. 요걸 계산해 주셔야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00 이렇게 소거됐을 거고, 그 다음에 0 3개 지웁시다. 0 3개. 0 3개는 얘랑 죽으면 될 거고, 여기 0 하나 남아있죠. 얘는 얘랑 이렇게 죽으면 되겠다. 남는 것은 3 남았고 4 남았고 7 남았고 4x 남았어. 4도 이렇게 지우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21이고 x가 됐을 것이고,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럼 정답은 몇 명이어야 돼? 22명. 그래서 22명 이상서부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이해되니? 이게 만약에 주관식이나 서술에 나오잖아. 여기에 22명 이상이라고 적으면 오답 처리가 돼. 몇 명 이상서부터 지금은 문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22명이 정답이겠지만,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라는 문제라면 얘가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할 때 학생 수는 몇 명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22명 이상이라고만 적으면 오답일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문제 자체에 30명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으면 안 돼. 뭐라고 적어야 돼? 30명 미만이라고까지도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주의를 해주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몇 명 이상입니까? 라고만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2명이 정답이지만, 이것이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30명 미만이라는 단서도 붙여주셔야 된다. 이해되실까요? 봅시다. 그런 내용들이야. 윗변의 길이가 5cm고 높이가 7cm인 사다리꼴이 있는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49제곱cm 이상이래. 이렇게 주어져 있고, 사다리꼴이야. 윗변이 5, 높이가 7, 그 다음에 아랫변이 얼마입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49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오히려 쉽죠. 봅시다. 5,000원을 형제에게 나누어 줄 건데, 형의 몫이 지금 여기 5,000원이 있는 거야. 5,000원이 이렇게 있어.
형 몫을 x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동생 몫은 얼마일까? 5,000 마이너스 x야. 우선 기본적으로는 부등식은 연립 방정식과는 다르게 문자는 하나여야 돼. 알겠죠? 그래서 x, 얘는 5,000 마이너스 x.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자. 형의 2배가, 그냥 단순히 문장을 그냥 그대로 식만 적게, 형의 2배가 동생의 3배 이하여야 된다. 이거죠. 동생의 2배가, 문제 그대로 읽을 거야? 형의 2배가 동생의 3배 이하여야 된다. 괜찮니? 형이 x였잖아? 2x가, 동생은 5,000 마이너스 x였겠지? 이거의 3배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괜찮아? 그렇다면 2x고, 여기서는 분배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죠? 15,000 3x 계산해 주시면 5x 15,000 이렇게 됐겠다. 5로 나누어 주시면 얼마야? 3. 따라서 x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 형이 받은 몫은 최대 얼마입니까? 우린 얘를 보고서 x가 3,000 이하일 때 최대값이 3,0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뭘까? 3,000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상관없이 너희들 어떤 특정 부등식을 읽을 때 말이야.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얘는 최소값, 얘는 최소 3,000. 이것의 의미는 최대 3,000. 그래서 3,000을 더 넘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얘는 3,000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뜻인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보시죠. 이제 속도거리 문제야. 속도거리 문제도 우리가 이미 1할 때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봅시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를 걷다가 처음에는 시속 5km로 잘 걷다가 나중에 지쳐서 시속 3km로 걸었대. 이랬더니 3시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했대. 시속 5km로 걸은 이 거리는 몇 킬로미터입니까를 물어본 거야. 근데 전체가 11km라고 했잖아. 5km로 걸은 이 거리를 x킬로미터로 한다면 시속 3km로 걸은 요 부분은 11-x킬로미터였을 거야. 괜찮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야. 내가 여기를 좀 빠르게 걸었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는 천천히 걸었다고 생각해 볼게. 그렇다면 빠르게 걸렸던 시간이죠. 빠르게 걸었던 그 시간과 천천히 걸었던 그 시간이 있었겠지. 얘를 더한 게 만약에 3시간 이내여야 된대. 3시간 이내야. 3시간 이내. 3시간 이내란 얘기는 얘가 안 내자잖아. 안 내자. 그러니까 이거의 안쪽이라는 거야. 근데 이 이자는 같을 이자거든. 그러니까 야! 너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야, 너 3일 이내에 갚어? 막 이렇게 해서 걔가 그 1편에 거기 걔가 이렇게 돈 구하려고 하다가 거기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거잖아. 안 봤죠? 봤어요? 그 미성년자라서 좀.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뭐 돈 갚으라고 할 때 야, 며칠 이내에 갚어. 뭐 예를 들어서 8월 18일 이내에 갚아라 라고 한다면 8월 18일에 갚아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치?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뭐가 붙는다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다고. 같을 이자거든 얘가. 알겠지? 요 이내라는 표현 나오면 등호 붙는다.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거 배웠던 거 잠깐 생각해보면 유리하다라는 표현이 또 붙으면 그때도 등호가 안 붙기도 하고. 그쵸? 뭐뭇이 유리하다 이런 거 나오면 등호 안 붙었었죠 아까.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걸었을 때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기억나십니까? 거속시입니다. 거속시.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죠. 이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이때 걸렸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부등식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곱하기 전체적으로 15씩 해주시면 3x에 5배의 11 마이너스 x에 15를 곱할 때 여기도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단순 계산하면 얘는 그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부등식에 그 x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는 등호 붙는다. 잠깐 보시죠. 주원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물건을 사갖고 오려고 그래.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부등식을 세울까가 아니라 지금 역 안에 있는 이 주원이가 지금 눈에 보여야 돼. 주원이가 바로 내가 돼야 돼. 이 주원이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역 안에 계속 갇혀있기 답답하니까 상점에서 미리 물건을 사서 오자라는 거야. 그런데 상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는 데 걸린 시간도 있을 거고 오는 데 걸린 시간도 있을 거고 이 상점에서 물건 사는 데 걸린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시간이 1시간의 여유 동안에 갔다 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주원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겠지? 잠깐만, 도대체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지? 만약에 X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면 가는 데 걸린 시간도 있을 거고 물건 고르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는 데 걸린 시간도 있을 텐데 이 세 개를 다 합친 게 1시간 이내여야 된다고. 이해돼? 1시간 이내. 그쵸? 1시간 이내에 딱 1시간에 도착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출발하려고 문 닫힌데 내가 딱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따라서 요렇게 해서 여기 등호 붙는 거 다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아시겠죠?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하철 탈 때 이렇게 문 닫힐 때 뭐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진 않지만 그 지금 이렇게 막이 한 칸이 더 있죠. 한 칸이 더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하철 문이 그냥 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지하철 문이 막 닫히려고 막 이럴 때 저쪽에서 가방을 쫙 던져요. 그래서 여기 딱 가방이 걸리게. 그러면 이게 문이 이렇게 딱 부딪혔다 이렇게 다시 열려. 지금은 그러면 욕먹죠. 예전에는 그랬었다. 아무튼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딱 같은 시간에 도착해도 상관없다. 난 지금 이 등호 설명하려는 거야. 아시겠죠? 등호. 우선 해봅시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라고요. 어차피 거리는 X킬로미터니까 가는데 속력은 시속 3km로 계속 걸을 거래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입니까? 3분의 X. 이런 거는 시간 킬로미터죠. 내가 X킬로미터로 잡았으니까. 그렇죠? 3분의 X 시간이야. 플러스에 오는데도 마찬가지래. 왔다리 갔다리 다 일정한 속력 시속 3km라는 거니까 3분의 X. 근데 요놈 조심하셔야 되겠네. 물건 고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래? 12분이야. 여기에다가 12라고 적으시는 순간 난리 나는 거죠. 왜? 여기에 지금 시속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이 문제에 해당되는 모든 시간의 단위는 다 시여야 돼. 따라서 12가 아니라 뭐라고 적으셔야 된다? 60분의 12가 되는 것이고 이 크기는 1이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지금 거리는 소수점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게다가 등호까지도 붙어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는 x의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 승준이와 유진이가 있는데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을 해야 돼. 지금 각자 집 앞에서 두 친구가 만났다가 지금 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승준이는 시속 4km로 그 다음에 유진이는 시속 6km로 내가 얘를 x분으로 주어져 있지만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다 시잖아. 내가 x시간으로 바꿀 거야. x시간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 알겠죠? 여기 문제가 분으로 주어져 있지만 x시간 동안 걸어야 됩니까를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알겠죠?
그렇다면 얘는 요만큼에 도착했다고 생각해보면 요 거리는 얼마야?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속 6km로 X시간을 걸었어. 얼마? 6X. 여기가 지금 6X라는 좌표라고 생각해봐봐. 그 다음에 얘는 시속 4km니까 4X. 얘는 마이너스 4X인 거야.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가 승준이와 유진이 사이의 거리가 바로 얘죠. 그쵸? 얼마? 6X에서 빼기 4X를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6X랑 4X를 더한 결과물과 같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6X 빼기 4X라고 계산하실까봐 이렇게 지금 좌표를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좀 착각을 덜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값이 얼마여야 돼? 3.5 이상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3.5km. 지금 여기도 어차피 다 킬로미터니까. 그 다음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10x죠. 10x가 얼마야? 3.5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 그쵸? 10으로 나누면 얼마야? x는 10으로 나누면 0.35죠. 맞니? 그럼 0.35km. 0.35 분, 미안해요. 0.35 시간. 0.35 시간이야. 얘를 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60. 0.35 곱하기 6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 얼마인지 그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귀찮게 시간으로 합니까? 그 이유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단위가 다 시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착각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봅시다. 농도 문제는 결국엔 소금으로 계산하시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소금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소금물 안에 100분의 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라고요. 운동장에 학생들 1000명이 있어. 1000명이 있는데 안경 쓴 사람이 100명이 있어. 그럼 이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이 뭐야? 1000분의 100에 해당되는 거야. 그것을 그냥 곱하기 100으로만 계산한 게 퍼센트잖아? 그렇죠? 그럼 계산한 게 얼마야? 10%인 거야. 이 10%가 의미하는 것은 안경 쓴 사람의 농도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내가 반대로 문제 내볼게. 야, 1000명이 있는데 안경 쓴 사람의 농도가 10%래. 물론 농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농도가 10%래. 안경 쓴 사람 몇 명이냐? 라고 묻는다면 1000 곱하기 괜찮아요? 곱하기 100분의 10을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제 거의 끝나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다들 기뻐하는 거구나. 네.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 봅시다, 이제. 아이고, 여기 좀 다 지우고 갑시다.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면 마음이 좀 편해. 20% 소금을 300g 있어. 여기에 물을 더 넣었대. 물 Xg을 더 넣었대. 그랬더니 얘가 12% 이하가 됐대. 12% 이하가 됐대. 이러려면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됩니까? 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 무량은 얼마일까? 어차피 기준점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 무량은 300g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Xg을 더 넣은 거야. 그럼 얘는 얼마야? 300 플러스 Xg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쪽 좌변에 있는 소금의 양이 이 우변의 소금의 양보다 더 작으면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짜다라고 느껴진다면 어제 거보다는 조금 더 소금을 많이 넣었나 보다 라는 얘기인 거고,
내가 오늘 느꼈을 때 어제보다 싱거운데? 라고 하면 어제 넣었던 소금보다 덜 넣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엔 농도가 높다 낮다라는 것은 결국엔 소금이 많다 적다라는 의미인 거야. 따라서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얼마입니까? 100분의 20 곱하기 300.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얘는 그냥 0인 거예요. 물에 소금이 어디 들어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어떻습니까? 100분의 12에 300 플러스 x가 됐겠죠. 이것보다 뭐라고 된다고? 더 작아야 된다고. 12% 이하가 됐다는 얘기는 소금의 양이 더 그만큼 작았다라는 개념이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씩 곱해주시면 20 곱하기 300이 얼마 됩니까? 12에 300 플러스 x가 됐을 것이고 어차피 600이니까 찍찍 약분하고 나면 1000만 남겠죠? 얘는 6으로 나눴으니까 2배에 300 플러스 x만 남을 것이고 요 놈만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얘는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에는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을 잘 생각해 주시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번 두 번째 문제 유형도 잠깐 보죠. 여기도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5%의 설탕물 200g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10%의 설탕물을 섞었대요. 농도가 얘를 섞었더니 농도가 6%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10%의 설탕물은 얼마를 섞어야 됩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6%의 설탕물의 양은 얼마였을까요? 그렇죠. 200에다가 플러스 x가 됐었을 때 6%보다는 좀 싱거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100분의 5 곱하기 200.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얼마일까? 100분의 10 곱하기 x. 여기에 들어있는 건 얼마일까? 100분의 6 곱하기에 2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하여야 된다고요. 이해되실까요? 설탕의 양은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 100 지우고 나면 얘는 1000 플러스 10x 6에 200 플러스 x. 요것만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해서 정답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이제 재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대표 문제만 빨리 한번 풀어보고 그 채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원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도 지금 바로 대표 유형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